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 광전 효과라는 건 뭐냐면 빛을 쬐어줘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거를 광전 효과라 그래. 빛을 쬐어주면 전류가 흐른대. 현재도 우리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 광전 효과. LED는 광전 효과의 반대고, 그는 전류로 빛을 내는 거야. 그렇지. 태양광 전지 이런 거는 대표적인 광전 효과야. 태양빛을 받아서 뭘로? 전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잖아. 또 일반 우리들이 쓰는 디지털 기기의 영상 기록 장치는 전부 다 이거야.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야. 빛 영상을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거든. 메모리에. 그래서 현대 과학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현대 기술의 대부분은 이 광전 효과로부터 많이 비롯된 것들이 많아. 자, 한 번씩 설명을 하자고. 빛을 이렇게 쬐어주면 금속 결정 구조 화학할 때 배웠어? 금속은 어떻게 생겼어? 금속 딱딱하게 생겼어요. 플러스 딱 해놓고 박혀놓고 자유전자. 그렇지.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몇 쪽이야? 몇 쪽? 그 11쪽, 12쪽, 13쪽. 그래. 11쪽, 12쪽, 13쪽. 얘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지. 그치? 1쪽, 2쪽, 13쪽. 그래. 1쪽, 2쪽, 13쪽. 그치. 그거랑 비슷하다. 봐봐. 얘들은 전자를 전부 다 잃어버리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금속이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을 때는 전자가 다 떨어져 나간 이온 상태가 일정하게 배열되고 그 사이를 전자가 채우고 있어. 근데, 그렇지. 근데 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여. 얘로부터도 인력을 받고 얘로부터도 인력을 받잖아. 힘의 균형을 이루는 데를 따라서 막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동의 제한을 안 받아. 그래서 자유전자라 그래, 그걸 보고. 그런데 얘가 금속 바깥으로 이탈은 못해. 왜냐면 원자 주변에 있는 원자 핵으로부터 딱 붙잡혀 있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면 이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야 되지? 그러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 비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탈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탈한 전자를 광전자라 그래. 빛광자 광전자라 그래. 써 빨리. 이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해봤다고. 근데 그 시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나? 자, 요런 실험을 했는데 요거는 복잡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쨌건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하고 요거 금속판이거든. 이것도 금속판이고 이 금속판과 이 금속판은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이게 봐봐. 이렇게 해서 전류가 여기에 전 눈금이 있는데 전류의 눈금이 움직이는 거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전선이 끊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때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 그래. 광전류. K랑 P가 금속인 거예요? 금속을 뜻하는 명칭을 쓴 거야. 자, 광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겠지? 이 전자를 광전자로 봐. 어떻게 해서 광전자가 되는 거야? 빛을 여기다 쬐어줘가지고 여기서 광전자가 이탈을 해서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딱 도달하면 되잖아. 근데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게 되는 그거는 여기 전기장을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 걸어주는 전압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일로 가지. 이렇게 한 바퀴를 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전선이 연결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지 그냥.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야. 요렇게. 전압계. 요 구조는 요거는 위치를 조정해서 걸리는 전압을 다르게 하는 장치야. 요거 부분은 안 물어봐. 요 부분은 물리 2에서 옛날 물리 2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물리 1에서는 물어보지 않아. 야, 어쨌건 이렇게 해서 야 조용히 해. 광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밑에와 같은 결과를 얻었어. 광전효과 실험 결과 보자고. 빛을 일정 진동수 이상이 아니면 아무리 강한 빛을 쬐어줘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래. 빛이 세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방출이 잘 돼야 되겠지? 네. 안 맞는 거야. 기존의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실험 결과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빛이 일정 진동수 이상이 아니면
역시 일정 진동수 이상이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빛을 쬐어줘도 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래. 자, 파동이라는 건 연속적인 에너지 흐름이니까 계속 빛을 쬐어주다 보면 에너지가 계속 누적되겠지? 그럼 어느 순간에는 에너지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이탈할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닌 거지. 그런데 일정 진동수 이상이 되면 약한 세기빛, 빛의 세기를 약하게 하고 시간을 짧게 해도 지체 없이 바로 방출되더래. 즉시 방출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빛의 세기나 쬐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뭐다? 진동수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무조건 일정 진동수 이상이 돼야 돼. 그 진동수를 뭐라고 하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그래. 옛날 책에는 한계 진동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용어를 바꿨어. 문턱 진동수라고 해. 한계 진동수, 요 같은 말이야. 같은 뜻으로 알고 해석하면 돼. 써놔. 일정 진동수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임계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 됐지?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한번 풀어보자.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거 아니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 1번, 다음 가로 안에 안 맞는 말을 쓰시오. 그러네.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방출되는데 기억,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광전 효과라고 한다. 니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광전류라고 한다. 디귿. 빛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리을,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 이러면 돼. 그 다음에 2번 보자고. 자, 일단 빛을 쬐어주었는데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 그러면 광전자를 방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동수를 크게 해야 돼. 그치? 근데 빛의 속도를 C라고 두면 빛의 속도는 F 곱하기 남다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빛의 속도는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지. 일정하지? 그럼 일정 진동수 이상이 되려면 파장은 일정 파장 이하가 되면 돼. 4번이 되겠지? 자, 3번 한번 봐볼게. 자, 3번에 아연으로 된 금속판에 적외선을 쬐어주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외선에. 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자,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지지. 그러니까 적외선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지. 너무 진동수가 작아서 그런 거지. 진동수가 큰 빛을 쬐어줘야지. 그럼 뭘 쬐어줘야 돼? 자외선, 주로 자외선에 의해서 광전 효과가 잘 일어나. 그래서 자외선 진동수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혹은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괜찮고. 근데 보통 반대로 좋지 않아요? 자외선, 조외선, 그 뭐지? 띠 같은 거. 그래.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로 된 검전기에 자외선을 쬐어줬더니 강전 효과가 일어났다. 자외선을 쬐어주니까 전자가 막 이탈하지. 그럼 마이너스 전하가 양이 줄어들겠지? 오므라들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다 오므라들겠지. 그 이후로도 계속 빛을 쬐어주면 어떻게 돼? 전자가 더 빠져나가면 플러스 전하를 띠겠지? 그러면 오므라들겠네요. 오므라들었다 다시 벌어지지. 네? 자, 4번.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되다가 반발력이 줄다가 더 없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전자가 빠져나가잖아. 그럼 이 양이 점점 줄어 오므라들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전자가 더 빠져나가면 이제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된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럼 다시 벌어지지. 반발력 때문에. 그 에보나이트 막대 뭐 비벼가지고 막 갖다 대고 뭐 그러면서 됐어?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아까 광전 효과 실험을 근거로 해서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냈어. 새로운 개념을, 이론을 정립했어. 뭐냐면 광량자 설이야. 광량자 할 때 양자가 양자역학 할 때 양자야.
특정 양을 가진 입자다. 그래서 양자 그래. 빛의 입자인데 특정 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량자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광자라고도 해. 같은 뜻이야. 이게 빛이 파동이잖아요. 입장파동.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빛을 파동으로 보지 않고 입자로 봐. 특정 양을 가진 입자다 이런 뜻이니까. 아까 파동의 성질을 광전 효과는 잘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개념을 빛을 입자로 보고 빛의 입자는 딱 한 가지 양만 성질만 가지고 있어. 크기가 얼마네? 정말 작다? 크기 없음. 모양은 어때? 무슨 모양? 모름. 있을 필요도 없지. 둥근 걸로 표기는 하지만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뭐 전화 뭐 이런 건 없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 뭐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은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지. 왜냐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등가되잖아. 서로 전환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질량이 아니지. 그치? 에너지 형태를 가진 질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요거 E는 뭐냐면 광자 한 개가 가진 에너지를 E라는 문자로 표현했는데 아까 광전 효과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전자를 이탈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 요기는 뭐였어? 진동수였지? 그래서 진동수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 거야. 진동수에 어떻다? 비례한다라고 본 거야. 이렇게 광자의 에너지가.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자를 잘 이탈시킨 거지. 그리고 비례 상수를 H, 플랑크 상수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을 C는 F 곱하기 남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F 곱하기 남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남다분의 HC. 어디서 많이 본 식이네? 어디서 봤어? 에너지 중이.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 맞네. 그지? 그 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식이야. 여기서 나온 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수가 크거나 혹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식은 뭐 화학에도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광자의 숫자로 뭘 이야기하냐면 빛의 세기를 이야기해. 빛의 세기. 광자가 한 개 들어갈 때보다 10개 들어가면 광자의 총 에너지가 커지겠지? 10배로? 그럼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파동설에 의하면 세기는 에너지잖아. 파동의 에너지, 파동의 세기라는 건 단위 면적당 파동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광자의 숫자가 많으면 빛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광자와 전자는 1대1의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래서 광자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지. 탄성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없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 그래. 그래서 광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자한테 주면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탈을 하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을 내놨어? 파동설로는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파동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기를 강하게 하면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광전자가 이탈을 해야 되거든. 또 오랫동안 쬐어주면 에너지가 누적되니까 나중에 이탈을 해야 돼. 근데 이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1대1 충돌이라는 거 이거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단어는 이해를 잘 못하거든. 근데 이걸 꼭 알아둬. 1대1 충돌이니까 전자는 광자 2개로부터 에너지를 2개 이상으로부터 에너지를 못 받아. 딱 1개로부터만 에너지를 받아.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아까 실험을 했던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한번 잘 해보자고.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보자. 일단 1함수라는 걸 먼저 정의할게. 1함수가 뭐냐?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는 바닥 상태 혹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 이거는 구속 상태라고 보자고. 그럼 전자가 아까 광전자로 이탈을 해야 되지? 이건 광전자가 되는 거지? 이 광전자는 이탈 상태가 되는 거지. 이탈 상태가 되려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겠지?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 흡수해야 되는, 높아져야 되는 에너지 크기를 1함수라고 정의해. 약속이야, 이거. 1이라서 워크 펑션에서 W라고 표기한 거야.
자, 그러면 광자가 에너지를 주잖아. 이거 H 뉴가 아니고 HF. 맞네. 화학에서는 뉴라는 문자를 쓰고 물리에서는 F라는 문자를 주로 쓰고 그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최소한 얼마만큼은 돼야 얘를 여기까지 이탈시킬 수 있어? 이람수만큼을 광자가 가지고 있어야 이탈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최소한 이람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람수에 해당하는 광자의 진동수는 무슨 진동수가 돼 그럼? 문턱 진동수가 되는 거지. 아까 문턱 진동수는 이탈을 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진동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H를 곱하면 이탈을 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람수만큼 있으면 이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W는 HF0 그랬는데 광자가 쬐어준 에너지가 만약에 이람수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석을 한번 여기 하자. 여기 있네. 이람수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W는 아까 HF0라고 그랬지? F가 HF0보다 작다면 쬐어준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무조건 작은 상태가 되지? 그러면 얘가 요 에너지가 10인데 9밖에 못 줘. 그럼 당연히 이탈이 안 되지. 네. 자,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작으니까 두 개가 동시에 줘?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1대1 충돌이라고 그랬지? 광자를 10개 집어넣어봐. 이탈하는 전자 있는가 없는가 봐. 한 개도 없지? 네, 없어요. 광자 100개 집어넣어봐. 안 돼요. 안 되지? 빛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탈을 하는 광전자는 한 개도 없다. 아, 그게 1대1 탄성 충돌. 그렇지. 1대1 탄성 충돌 때문에. 1대1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광자가 100개 들어가건 200개 들어가건 전자와 무조건 1대1 충돌이야. 그래서 전자는 광자 한 개로부터 한 개 이상의 에너지를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거 딱 설명할 수 있지. 일정 진동수 이하면 아무리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도 이탈하는 전자가 없다.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하는 거야. 아까 빛의 세기는 광자의 숫자라 그랬지? 광자 숫자가 많아져도, 즉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이탈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 어쨌건 이렇게 되면 이탈이 불가능하지? 이탈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었잖아. 찌어주는 시간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충돌을 했는데 얘가 준 에너지가 이거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튕겨져 나가버려, 이렇게. 그럼 전자는 올라가다가 다시 원상태로 내려가 버리고, 튕겨져 나간 광자는 뭐가 되는 거야? 빛의 반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반사. 광자라고. 야, 광자. 전자도 빛이랑 속히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뒤 연달아서 광자가 들어오면, 근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 전자는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만큼의 에너지는 다시 광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빛이 계속 반사되지? 뭐가 있어? 금속은 광택이 있는 거야. 금속의 광택은 빛이 이렇게 다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이렇게 반사돼서 되돌아간 게 빛이 반사로 인한 광택이야, 광택. 이게. 광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금속의 광택은 뭘로 인한 성질? 전자로 인한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광택은 어떻게 만드는 그냥 표면 처리를 한 거지.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도장업자한테 물어봐, 그런 거. 자, 계속 빛을 쬐어줘도 이 과정만 반복하겠지? 영원히 전자는 이탈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가해준 빛이 이람수보다 크다면, 그러면 요건 HF0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쬐어준 빛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는 이야기겠지? 그럼 어떻게 돼? 광자를 한 개만 입사시켜도 즉시 이탈하지? 시간의 지체 없이 한 번만 충돌해도 되지? 입자니까 즉시 이탈한다고 이때는. 즉시 이탈. 즉시 이탈하니까 시간의 지체 없이 이탈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빛을 약하게 쬐어줘도 바로 튀어나가지. 그래서 일정 진동수 이상이 되면 아무리 약한 색이 빛에서도 즉시 이탈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해석하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광자 숫자를 많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튀어나가는 전자가 많아지지. 아니, 광자 입사하는 광자의 수를 많게 하면. 그러면 튕겨나간 전자도
그렇지. 튀어나간 전자도 많아지겠지? 그러면 광전류가 세져, 약해져? 세져.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빛의 세기를 강하게 해주면, 빛의 세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광자의 수라 그랬지? 광자의 수를 많게 한다는 뜻이야. 광자의 수를 많게 한다는 뜻이고, 빛의 세기를 크게 하면 이탈하는 광전자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광전류 세기가 세지는 거지? 광전류 세기가 세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렇거든. 한계 진동, 운석 진동수 이상의 빛을 쬐어주니까 전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런 현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이해가? 네. 이거 써놔? 자, 5번. 자, 요거 풀고 해야 돼. 5번. 금속 표면에 자외선을 쬐어주었더니, 아니네, 이거. 5번이. 엉뚱한 거. 맞네. 맞아요. 단위 시간, 전자가 튀어나온대. 자외선은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이니까 한계 진동수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탈이 된 거야, 지금. 그러면 광전자의 수를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서 광자를 많이 입사시키면 되잖아. 그치? 1번이지? 네. 자, 6번도 마찬가지. 자, 광원으로부터 거리를 가깝게 하면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광자의 숫자가 많아지겠지? 네. 그럼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이야기지? 그럼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오므라들지? 네. 그래서 4번이 맞지. 조금만 쉬었다. 자, 전자가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이탈을 하는데 에너지를 일부분을 쓰고 나머지를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지. 자, 앞에 했던 그림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 자, 광자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받고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HF 요만큼을 받아서 이탈을 하려면 요만큼을 써야 되겠지? 광자가 요렇게 전자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탈된 상태가 되지.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전자가 원자 핵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람수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바로 이탈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람수라는 게 뭐다? 전자를 이탈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 이람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탈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이람수의 크기는 전자의 구속력을 나타내는, 전자의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걸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잠깐만. 여기서 이탈을 할 때 이 전자는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요만큼을 받아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이탈하는 데 쓰고 나머지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나가느냐? 바로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야. 자, 이 운동 에너지는 전자는 질량도 가지고 있고 속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이러한 형태의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수식이 되는 거. 봅시다. 요거는 전자가 이탈 시에 가지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지. 요거는 이탈 시 가지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광자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되겠지? 광자로부터 받은 에너지. 길게 하세요. 받은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탈을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 이탈 시 소모하는 에너지. 그래서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탈을 하고 나머지 여분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가지고 나간다?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나간다. 이걸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하고 최대자라는 문자를 항상 붙여서 표기를 하죠. 이 최대자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최대 운동 에너지라고 표기를 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만약 광자로부터 100% 에너지를 다 받는다면 광자로부터 HF만큼의 에너지를 받겠지? 근데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다 못 받을 수도 있거든. 정면 충돌하게 되면 100%다 받는데 살짝 비껴서 충돌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 정도만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광자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광자가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0.5를 해야 되지. 만약 70%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0.7을 해야 광자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이게 광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니까 광자로부터 받은 에너지는 그 비율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과연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얼만큼 받을 것인가 하는 거는 광자와 전자가 무수히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전자는 광자로부터 받는 비율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만약 100개의 전자가 있다. 100개의 광자가 1대1로 충돌한다. 그러면 어떤 건 100%다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건 70%만 받고 어떤 건 85%만 받고 이 수많은 전자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를 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꺼지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수많은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값이다 라는 의미로 최대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쓸게. 자, 최대자라는 말을 생략을 하고 쓸게. 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로부터 받은 에너지에서 이탈을 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인 이람수를 뺀가. 자, 그리고 요 값을 X축으로 두고 요걸 만약에 Y축으로 둔다 그러면 자, 최대자라는 말을 쓰자 그냥. 최대 쓰자고. 그러면 요 둘이 관계는 무슨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요건 뭐가 해당된다? 요건 뭐에? Y절편에 해당된다. Y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를 뭘로? X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Y축으로 둔다면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W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A라는 금속을 선택했을 때의 값이니까 요거에다가 그 이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Y절편이 되는 거죠. A라는 금속을 선택을 했을 때의 이람수를 WA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Y절편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라는 금속을 선택을 해서 그래프로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그러면은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W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이 누가 더 크다?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크다? 지금 WB가 WA보다 크다. 그러면 이 이람수가 크면 클수록 이탈이 어렵다 그랬지? 그래서 A라는 금속을 썼을 때와 이건 금속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 B라는 금속을 썼을 때 비교를 해보면 B라는 금속의 이람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B라는 금속이 전자의 구속력이 강하다. 전자의 구속이 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점선으로 표기를 했을까? 자, 운동 에너지라는 건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값을 갖겠지. 그래서 연장선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지. 연장선은 그냥 그린 것 뿐이지. 자,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최초로 생기기 시작하는 최소의 진동수가 되겠지. 진동수가 이 값 이상이 되어야만이 A라는 금속에서 운동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A라는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게. 그럼 이건 뭐가 된다? B라는 금속으로 실험을 했을 때 여기서까지 진동수에서는 운동에너지가 안 생기는데 요 진동수 이상이 되니까 비로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B라는 금속에 뭐가 된다? 문턱 진동수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보면은 문턱 진동수도 누가 크다? 이람수가 크면 전자의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이탈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도 큰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B는 그런데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기울기는 여기서 뭘 의미한다? 요게 X축, Y축이니까 요게 바로 비례상수 H 플랑크 상수가 요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A나 B나 플랑크 상수는 똑같기 때문에 비례상수니까 기울기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기울기는 h로 값이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자, 필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자가 방출되면서 갖게 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EK라고 쓸게. 자, EK는 식을 어떻게 쓴다? HF 빼기 W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거나, 즉 진동수가 큰 빛을 받으면 되겠지? 혹은 파장이 짧은 빛을 쬐어줘도 되지. 왜냐하면 요 값은 식이 어떻게 표현된다? 요거는 또 람다분의 HC라고 써도 괜찮지. 따라서 요 값은 파장이 짧은 빛을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어떻게? 적게 쓰고 나와야지. 이탈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니까 적게 소모하고 나와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지.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쬐어준다. 맞고 이 함수가 작은 금속을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긴 파장이 아니라 짧은 파장의 빛을 선택을 한다. 그럼 기억은 어떨까? 같은 색의 빛을 쬐어줄 때 강한 세기의 빛을 쬐어준다. 빛의 세기는 뭐다? 광자의 숫자라 그랬지. 그래서 광자의 수는 광자와 전자가 1대1로 충돌하기 때문에 광자가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면 전자도 많은 수가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변화를 시킬 수 없지. 즉, 이 강한 세기의 빛은 광자, 입사하는 광자의 수를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탈하는 광전자의 숫자만 늘리는 거지. 그러면 광전자 한 개의 이탈하는 운동 에너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번 보십시다. 자, 금방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다. A의 기울기는 B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한계 진동수는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라고 한다. 자,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문턱 진동수는 요 값이죠. 요가 누가 크다? B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일함수는 여기 절대값이 A의 일함수, 여기 절대값이 B의 일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문턱 진동수가 큰 게 일함수가 크겠지. 당연히 요게 클 거고, 요것도 이렇게 크겠다. 전자의 구속력은 일함수가 큰 B가 크다. 요거 맞네. 맞는가? 그러면 5번. 같은 파장의 빛을 쬐어주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랬네. 같은 파장의 빛이라면 진동수도 똑같겠죠? 그래서 진동수, 같은 진동수라고 해도 괜찮지. 그러면 같은 진동수를 쬐어줬을 때 똑같은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는 이야기지. 광자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똑같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받을 때 적게 쓰고 나와야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지. 적게 쓰고 나오는 거야. 누가 적게 쓰고 나온다? B가 일함수가 작기 때문에 적게 쓰고 나오니까 이탈할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많이 가지고 나오지, B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더 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9번. 오른쪽 그림같이 진 공간 안에 금속판에 빛을 쬐어줬더니 광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광전류 세기를, 전류죠? 광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광전류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 광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결국 전류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면 전자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전류가 세겠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전자의 수를 많게 하면 또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광전자의 수가 많으면 광전류도 세지겠지. 그러면 광전류의 세기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지. 광전자의 수, 그 다음에 광전자의 운동 속도. 운동 속도라는 건 결국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전류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자의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광전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전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 광전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지. 그러면 운동 속도, 광자의 운동 에너지 혹은 운동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파장을 감소시켜야 되죠. 이람수를 작은 금속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광전효과 실험 알아보기 위한 모형이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쇠구슬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도 쇠구슬을 하나 둬. 그 다음에 여기서 쇠구슬을 딱 놓으면 쇠구슬 또르르 굴러가서 여기 있는 쇠구슬에 꽝 하고 충돌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쇠구슬은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만약에 이 쇠구슬을 높은 곳에 둔다면, 즉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크게 한다면, 높은 곳에 둔다면 충돌할 때 속도가 빠르겠지? 그러면 이 쇠구슬을 잘 이탈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요 쇠구슬, 앞에 있던 요 쇠구슬은 뭐가 되냐면 광전자가 되는 거죠. 광전자.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자로부터, 여기 있는 쇠구슬로부터 충돌 시에 얘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거죠.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이탈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전자라고 봐야 되고, 이건 전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광전자가 된다. 여기 있을 때는 이제 광전자. 이탈을 하게 되는 상태가 광전자가 되는 거지. 광전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이 높은 곳에 두면 여기 있는 쇠구슬이 충돌할 때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 광자의 에너지가, 이 쇠구슬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봐야 되니까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 높이가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턱의 높이는 여기 있는 전자를 이탈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지. 이 턱의 높이가 높으면 이탈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기는 일함수에 해당되는 거. 됐지? 그래서 1번 비탈면에 놓은 쇠구슬은 광전자가 아니라 광자. 비탈면에 쇠구슬을 놓는 위치는 진동수. 요거 맞네. 그 다음에 튀어나가는 쇠구슬은 광전자. 그 다음에 레일 끝 구부러져 올라간 턱의 높이는 일함수. 요것도 맞네. 요것도 맞고. 두 개인가? 자, 비탈면에 놓은 거는 광자. 그 다음에 쇠구슬에 놓는 위치는 진동수 맞고, 레일 올라간 높이는 일함수 맞고. 요거는 틀렸고. 광자가 아니라 광전자. 그 다음에 충돌 시 쇠구슬의 속도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니지. 충돌 시 예의 속도를 말하는 거지. 예의 속도. 예의 속도는 광자의 에너지지. 광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여기 이탈 시에 가지고 나가는 예의 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광자의 에너지, 즉 HF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요거 두 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1번 봐보자. 백열등을 쬐었을 때는 여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대. 당연하지.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작지. 그지? 근데 얘는 진동수가 크니까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지. 광전 효과가 가능했대. 요거는 자외선이니까 이렇게 돼. 백열등의 빛은 검정기 금속판을 대전시키지 않았다. 당연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남겠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니은, 금속박이 열린 상태 검정기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맞지? 예. 열린 상태에서 다시 백열등으로 바꾸고 비추면 얘는 광전 효과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백열등은 아무런 효과가 없지. 그래서 틀렸어. 자유전자들 날아간 전자들이 금속판에 부딪혀서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이, 그런 일은 없어. 자, 이거 맞지? 기억기가? 아니 이거 이 판때기가 이게 존나 어렵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3번 봐봐. 3번 보자. 여기서 빛의 진동수를, 여기서 프리즘 요 슬릿 위치를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통과하는 파장을 조정했다는 뜻이야. 파장을. 파장의 단어는 뭐가 달라? 진동수가 다르지? 그래서 5.19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인 순간 광전류가 흐르기 시작했대. 그럼 이게 무슨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제는 한기 진동수 하지 말고 문턱 진동수라 그래. 자, 그러면 음극에 입혀진 금속의 일함수는 진동수가 여기서부터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했으니까 요만큼에다가 진동수에다가 뭘 곱하면 H를 곱하면 요게 F0니까 일함수가 되겠지? 예. 그렇지? 에너지와 같다. 맞지? 니은 진동수가 4.2다. 그럼 요거보다 작지? 문턱 진동수보다. 그러면 광전류는 흐르지 않지. 전자가 이탈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6.65 곱하기 10의 14승은 문턱 진동수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이탈이 가능하지. 이때부터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류 세기가 세져. 됐지? 네. 그 다음에 7번. 5번 안 해요? 5번은 쉬운 거 집에 가서 해. 왜? 5번에 뭐 질문? 뭐 밥이지. 7번도 쉬워 넘어가고 9번만 쉬워. 7번 자, 봐. 치료도 밥이지. 자, A, B, C가 일함수가 다르지? 그러면 Y축에 Y 절편값이 다르게 나오겠지? 기울기는 똑같이 나와야 돼. Y 절편이 누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 2. B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A, C. B가 가장 아래쪽. 요거네. B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 네. 그 다음에 9번. 이 친구가 항상 깍지 불편하다고 했지. 자, 이탈할 때 운동 에너지는 HF 곱빼기 W라 그랬어. 근데 진동수를 2배 했을 때 그러면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되겠냐고 물어봤어. 진동수를 2배 하면 광자가 주는 에너지가 2배가 돼. 네. 근데 금속은 똑같은 금속을 썼잖아. 그렇죠. 그럼 일함수는 같아야 돼, 이거.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역시 물리의 신. 대입하면 되잖아. 뭘 대입하라고?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럼 요 값은 뭐가 돼, 요 값은? 요 값은 2 플러스 W가 되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곱하기 2 그래. 이렇게. 네. 앞에 이거 해야 바로 바로 해야 돼요. 가로. 자,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네. 그럼 몇 번이야? 2번이네. 선생님 뭐 내정지 하는데 지금. 지금 사실 어이가 없어. 너무 쉽게 풀려. 아니 그거 어차피 합치에 어떻게 풀려? 저 이렇게 풀려지죠. 근데 오케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일함수는 똑같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근데요. HF가 E잖아요. 그 HF 빼기 2. 한개 에너지 그 E. 그걸 E로 나타내면은 E가 EHF잖아요. 그러면 저기 E를 넣으면 안 돼요? 저기 E가 있었네 문자가. 요거를 2K라고 안 쓰고 그냥 2라고 쓴 것 뿐이야. 요거, 이렇게.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풀어야지. 처참한 체육. 참 지금 문제 E라고 돼 있네. 처참한 체육. 자, 13번 봐봐. 드디어. 몰랐지. 자, 빛을 비추면 음극하고 양극 중에 어디서 전자가 튀어나오기 쉽겠어? 어디에 전자가 많아? 양극은 전자가 튀어나가려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 거 아니야. 근데 음극에 전자가 많으니까 음극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자가 튀어나가기 쉽잖아. 맞지?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지.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전자가. 음극에서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또 하는 거야. 자, 광전자가 음극 아연판에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맞지? 빛이 밝을수록이란 말은 세기가 강하다. 세기가 강하다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에 전류기가 가리키는 눈금이 세기가 강하면 광자의 수가 많은 거고, 그러면 광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탈한 광전자 수가 많겠지? 그러면 광전류도 강하겠지. 이것도 아주 훌륭한 말이지. 그게 뭔데? 전류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직류가. 13번 아니에요?
14번 한번 같이 풀자고. 시도 안 그런데. 그냥 같이 풀어. 여기다 볼까? 자, 보자. 단색광 A를 비출 때는 어떻게 됐다 그랬냐면 방출되지 않았대, 전자가. 근데 BC를 저기 했을 때는 방출이 됐대. 그럼 BC가 파장이 어때? 짧은 BC지. 진동수가 크고 A는 진동수가 너무 작은 거야. 파장이 너무 긴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이 방출됐고, 전자가 방출이 됐고 여기는 방출이 안 됐어. 그러면 문턱 진동수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라고 봐야 돼? 사이. 그렇지. 열갑하고 이갑하고 사이에 있다 그래야 되겠지? 네. 그래서 문턱 진동수 F0는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빛의 색이 U가에 이거 빛의 색이하고는 관계없다 그랬지? 네. 이건 볼 필요 없지. 진동수만 봐야 돼. 그러면 전자가 방출되지 않지. 이렇게. 세션판의 문턱 진동수는 요거보다 작다. 맞네. 쌤 갇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의심도 없다. 그 다음에 아니 갇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크다. 자,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한 개의 운동에너지지? 그럼 광자 한 개로부터 받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그지? 빛의 세기하고는 관계없지? 운동에너지 EK는 어떻게 돼? HF 빼기 W니까 얘를 많이 가지고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동수를 큰 빛을 쬐어줘야지. 그지? 그러면 진동수 큰 빛이 어떤 거야? C지? 그럼 많은 에너지를 주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쌤 C라고 봐야지.